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파경을 맞은 여성이에요. 이혼을 한 건 아니고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정확히는 파혼이 맞겠네요. 신혼여행에서 싸운 뒤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종종 있지만 저희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파혼의 원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그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라서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엔 정말 제대로 선을 넘었더라고요. 결혼 후 애들 장난도 아니고 기껏 시간을 내서 결혼식장까지 찾아주신 분들을 실망시킨 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으며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2년 전 가을, 얘랑과 제가 처음 사귀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수시로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엔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혹시 같이 있냐고 묻는 전화였죠. 그런데 그 후로도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나 모르겠다. 앞으로는 그냥 너한테 하는 게 낫겠어. 그러지 마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어요. 대신 제가 성민 씨한테 어머님 전화 좀 잘 받으라고 얘기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후로도 어머님은 제게 주구장창 전화를 하셨고 업무 시간이고 자는 시간이고 할 거 없이 어머님 전화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 바람에 참다 못한 저는 폭발해버렸고 결국 얘랑과 말싸움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발 어머님 전화 좀 받아. 자기가 안 받으니까 자꾸 나한테 하시잖아. 귀찮으니까 그러지. 너도 전화 받아보면 알잖아. 톡하면 별일도 없는데 전화하는 거. 그리고 원래 남자들은 전화 통화하는 거 싫어해. 그럼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매번 자기 엄마 전화 때문에 시달려야 하냐고. 어제도 업무가 밀려서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하셔선 30분 넘게 통화를 하셨어. 중간에 일 때문에 통화 못한다는 말을 5번이나 했는데도 알겠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전화도 안 끊고 계속 얘기를 하셨다고. 그뿐인 줄 알아?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사람한테 12시 넘어서 전화해서 뭘 하시는 줄 알아? 지금 홈쇼핑 채널에 마음에 드는 속옷이 나왔는데 어떤 색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TV를 커버하시는 거야. 그렇게 잠 다 깨워놓고선 다시 보니까 별로인 것 같다고 안 사시겠다나? 그런 걸 왜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시냐고. 우리 엄마도 나 출근 전날엔 잠 깨울까봐 일부러 10시 넘어선 전화도 안 하시는데 자기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니까 자기가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100번은 참다 했던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얘랑은 기분이 상했는지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알았어.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야, 근데 너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우리 엄마라고 네가 편해서 그러시겠냐? 우리가 결혼 전제로 만난다고 하니까 일부러 더 자주 연락도 하시고 친해지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색을 할 일이냐고. 암튼 네가 싫다니까 내가 얘기는 할게. 얘랑의 말에 저 역시 기분이 상했지만 여기서 받아쳤다간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의 잦은 전화를 멈추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얘랑의 어머님께 뭐라고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일이 한 번에 해결된 걸 보니 진작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 편하게 지내는 사이 뒤에서는 엄청난 오해가 쌓이고 있었더라고요. 명절을 앞두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어머님께서 문도 안 열어주신 채 인터폰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전화 하나 받는 것도 귀찮아하는 애가 여기까지 귀찮아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구나. 선물이라는 게 마음이 담겨 있어야 선물인 거지. 마음에도 없는데 할 수 없이 가져오는 게 어디 선물이겠니?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돌아가렴. 어머님, 성민 씨가 뭐라고 얘기를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절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서 다 설명드릴 테니
문 좀 열어주세요. 됐다. 나도 나 귀찮아하는 사람이랑 얼굴 보면서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길게 말할 거 없이 그거 들고 돌아가.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한 저는 가지고 갔던 선물꾸러미를 고스란히 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얘랑한테 전화를 했죠. 자기 도대체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렸길래 어머님이 그렇게 화가 나신 거야? 뭐라 그러긴 네 말대로 그대로 전했지. 우리 엄마가 자꾸 전화해서 귀찮다며.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렇게 앞뒤 다 자르고 전하면 어떡해. 최소한 전후 사정은 제대로 알렸어야지. 그러자 얘랑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너랑 엄마 문제는 두 사람이 알아서 풀면 안 되냐? 왜 날 중간에 끼워놓고 괴롭혀. 그러게 애초에 나처럼 전화 안 받았으면 될걸. 그 전화는 뭐하러 받아서 이 난리야? 아 몰라. 암튼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 자기 진짜 웃긴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어머님이 왜 나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지 기억 안 나? 자기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자기는 자기 엄마니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지만 난 상황이 다르잖아. 어떻게 내가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하겠냐고. 입장 바꿔서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하면 자기는 전화 안 받고 피할 수 있어? 할 수 있겠냐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얘랑과 함께 예비시댁에 찾아가 그간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서야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은 풀어드릴 수 있었어요. 마음이 풀어지신 건 다행인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전에 있었던 일이 내심 걸리기는 했는지 전화를 할 때마다 이 말을 붙이곤 했어요. 내가 방해한 건 아니지? 하지만 어떤 강큰 여자가 시어머니들 분한테 내 방해돼요 라고 대놓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괜찮다고 말씀드리곤 했죠. 그리고 너무 바쁠 때는 바쁘니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역시나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어머님의 간섭은 날로 심해져 갔어요. 그럼 기껏 거기까지 가서 밥 대신 우동 하나씩 먹은 거니? 얘는 정말 우동은 순탄수화물 덩어리인데 그걸로 끼니가 되겠어? 우동이 어때서요? 한 끼로 충분하죠. 그리고 다카마스는 원래 우동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일본 사람들은 우동 투어까지 할 정도로 다양한 우동들이 많더라고요. 예, 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니? 영양가가 없으니 하는 말이지. 난 이 나이 때까지 자식들 키우고 살면서도 애들한테 라면이니 국수 같은 거 잘 안 먹이고 키웠다. 어쩔 수 없이 먹일 때도 고기랑 채소 듬뿍 넣어서 영양 밸런스 맞춰가며 먹였지. 그냥 대충 안 먹여 키웠어. 일본까지 가서 고작 그런 거나 먹이고? 너 결혼해서도 우리 성민이 그렇게 먹일 거 아니지? 나 그럼 정말 속상해. 얘랑 갔다 난 2박 3일 일본 여행 동안 어머님은 총 12번의 전화와 33번의 톡을 보내셨어요. 거기다 이동 장소마다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셔서 얘랑과 저는 인증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님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영양분 따져가며 이것저것 시키다 보니 식비로 엄청 깨지고 말이죠. 우리 둘이 여행을 온 건지 어머님을 모시고 셋이서 온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그러자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얘랑이 자기 엄마한테 한 소리 하더군요. 엄마, 우리가 엄마 아바타야? 왜 우리 여행에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견을 하는 건데? 난 아주 엄마가 여행에 따라왔는 줄 알았어. 엄마한테 보내는 사진 찍느라 정작 우리는 제대로 구경도 못했다고. 이럴 거면 차라리 다음부턴 엄마랑 얘랑 둘이 가. 둘이 가서 전화통화하고 문자하고 할 거 없이 다이렉트로 소통하라고. 아들도 참 내가 달래 그러니? 니들이 안심이 안 돼서 그러지. 엄마 눈에는 우리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단 말이야.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엄마 서운해? 아 몰라. 암튼 난 이런 식으로는 여행 못 다니니까 앞으로 나 여행 갈 땐 연락하지 마. 나는 자기 만나고 지금까지 매일 당하고 사는데 자기는 고작 2박 3일을 못 버텨서 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요? 어머님이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니까 이해하라고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였죠. 그렇게 2년간 연애를 하는 동안 저는 얘랑과 통화를 하는 것보다도 예비 시어머니와 더 많은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정작 저희 엄마와도 그렇게는 통화를 안 하는데 말이죠. 누가 보면 제가 어머님 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전화도 문자도 자주 하는 가까운 사이가 됐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결혼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한국형 시어머니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길에 어머님한테 온 전화를 받았어요. 야, 그러고 보니 내가 깜빡하고 있었지 뭐니? 내일 모레가 아버님 제사더라고. 요즘 내 정신이 이렇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제 너도 곧 우리 집 식구 될 텐데 슬슬 집안 어른들한테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니? 따로 자리 마련하면 번거로우니까 이번 제사 때 와서 얼굴 도장 찍어. 네, 그럴게요 어머님. 그럼 퇴근길에 성민 씨 만나서 같이 갈게요. 그러자 몇 초간 묘하게 기분 나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정원아,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꺼냈을 때는 널 제사에 초대한다는 얘기가 아닐 거라는 거 모르겠니?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이제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이란 말 뜻 정말 모르겠냐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을 못 잡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은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제사를 지내려면 뭘 해야 하겠니? 제사 음식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넌 딴 때는 똑똑한 척 다 하면서 이럴 때 매번 모르는 척 하더라. 암튼 모레 아침 10시까지 집으로 와라. 같이 장 보고 재료 손질해서 6시 전까지는 음식 끝내놔야 하니까. 손님도 오시는데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천지다. 네가 쓸 앞치마는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어머님은 냉랭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상황에 예비시댁 제사 음식까지 만들라는 어머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10년차 직장 상사한테 물었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윤대리, 그 집에 시집 갈 거야? 네? 이변이 없는 한 그럴 생각인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윤대리 시집살이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는 시어머니인데 식 올린 후에는 말해 뭐 하겠어? 내가 결혼 앞둔 사람한테 이런 말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 나 같으면 그런 집이라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 내가 예언 하나 해볼까? 제삿날 자기 시누이는 제사에 안 오거나 제사 음식 다 해놓으면 그때 서야 올걸? 그나마다 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심부름까지 자기 시킬 거야. 당연히 설거지도 자기 몫이고. 에이 설마요. 자기 할아버지 제사인데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저한테 다 떠넘기겠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자기 시어머니 자리 보니까 시누이도 대충 감이 온다. 그때까지만 해도 팀장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는데 당일날 예비시댁에 가보니 팀장님 말이 현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집안에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저는 월차까지 내고 일을 하러 갔는데 정작 그 집 손녀딸인 시누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아가씨는 언제 온대요? 누구? 우리 성은이? 성은이야 이따 제사 시작하기 전에 오겠지? 근데 성은이는 왜? 순간 헛웃음이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너 설마 내 딸은 일 안 시키고 너만 부려먹는다고 서운해서 그러는 거니? 야, 우리 성은이는 시집가기 전까지 매년 놔두어서 제사 음식 만들었어. 네가 좀 더 일찍 우리 집에 시집 왔더라면 다 네가 해야 될 일이었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내 딸 안 시키고 너만 시키는 게 억울해? 얘, 너 심부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그럼 벌 받아. 화를 낼 사람은 나인데 오히려 어머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빠뜨린 거 사러 근처 마트에 다녀오신다면서 나가셨어요. 저한테는 그동안 채소를 다듬어 놓으라고 하셨고요. 마트에 가신다던 어머님은 1시간쯤 지나서야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긴 시간 장을 보고 오신 어머님 손에 들린 건
당면 한 봉지뿐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안 계신 사이 과일도 씻어놓고 채소도 몽땅 씻어서 손질해 놓았는데 말이죠.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도 어머님은 내내 뚱한 표정으로 제게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난생 처음 만들어보는 제사 음식도 손에 익지 않아 힘든데 거기다 시어머니 눈치까지 보려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힘들게 일하고 눈치까지 보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못 온다고 할 걸 그랬다 생각할 즈음 퇴근한 예랑이 왔더라고요. 저랑 있을 때는 얼굴을 잔뜩 굳히고 계시던 어머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해사한 얼굴로 아들을 맞았어요. 아들 왔어? 엄마가 아들 좋아하는 고추전도 따로 부쳐놨으니까 얼른 손 씻고 와. 그런데 예랑이 대답도 않고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아댔어요. 엄마, 성훈이는? 성훈이? 이따 박서방이랑 같이 올 거야. 근데 성훈이는 왜 찾아? 그러자 예랑이 인상을 팍 쓰며 성질을 냈어요. 왜긴 제삿날인데 회사도 안 다니는 기집애가 일찍 와서 음식을 해야지. 지가 왜 밤늦게 와? 일찍 오면 뭐해? 일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랑 정원이 둘이서 하면 충분해. 벌써 음식 다 끝내고 이제 막 쉬려던 참인걸. 엄마, 나 정원이 결혼 전부터 우리 집 일 하라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야. 엄마는 지금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난 정말 이상해. 왜 우리 할아버지 제사에 할아버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정원이가 음식을 해야 돼? 할아버지가 예뻐했던 건 성훈이잖아. 걔 대학 합격했을 때 유럽 여행도 보내주셨고 돌아가시기 전엔 성훈이 앞으로 시골 땅도 주셨잖아. 그럼 지가 딴 때는 몰라도 할아버지 제사만큼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엄한 정원이를 부려먹냐고. 진짜. 정원아, 너 밥은 먹었어?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루 종일 기름냄새 맡아가며 전부치고 어머님 눈치 살피며 제게 닦느라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죄인처럼 서 있는데 예랑이 제 편을 들어주며 밥 먹었는지 걱정을 해주자 그간 쌓인 서름이 울컥하고 터져버린 거죠. 나도 모르게 뚝뚝 떨어지는 닭똥 같은 눈물에 예랑의 표정은 점점 어둡게 굳어졌고 시어머니는 눈매가 사납게 변해갔어요. 뭐야? 하루 종일 밥도 안 먹이고 일 시켰던 거야? 아 진짜 엄마! 사람이 왜 이래? 돈 주고 부리는 사람들 시간 되면 밥은 먹여. 하물며 엄마 며느리 될 사람을 쫄쫄 굶겨가며 일 시켰다는 게 말이 돼? 아들, 엄마도 아직 밥 안 먹었어. 굶은 건 똑같은데 어쩜 정원이만 챙기니? 그러자 예랑이 쓴웃음을 지으며 그러는 거예요. 아까 낮에 나랑 통화할 때 냉면 먹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한테 냉면은 밥 아니야? 그러자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문 채 제 눈을 피하기 바빴어요. 정원아, 나와. 밥 먹으러 가자. 앞치마 벗고 빨리 나와. 성미씨, 조금 있으면 제사 지날 텐데 먹긴 뭘 먹어. 이따 제사 끝나면 먹자. 야, 네가 이렇게 물렁하게 구니까 우리 엄마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우리 집 제사 참여 안 해도 되니까 가자. 밥 먹고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얘랑은 독이 잔뜩 오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기껏 지금까지 일 다 해놓고 이렇게 가버리면 일한 보람도 없이 욕만 먹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아니, 그렇게는 못해. 나 하루 종일 밥도 굶어가며 이 주방에서 제사 음식 만들었어. 그런데 결과도 없이 그냥 가라고? 적어도 힘들게 만든 음식 제사상에 올려서 할아버님께 인사드리고 갈 거야. 손주 며느리가 만든 음식 맛있게 드셔달라고 할 거라고. 그거 보기 전에는 못 가. 제 말에 예랑이 한마디 하려는데 그때 현관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 내외와 고모님들이 들어오셨어요. 다들 저를 보시고는 결혼 전인데도 기특하게 제사 음식 만들러 왔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제야 예랑도 더는 나가자는 말을 않고 입을 다물었어요. 비록 그날 일로 몸도 힘들고 어머님께 서운한 감정도 많았지만 아버님과 집안 어른들께 점수를 딸 수 있었어요.
저를 생각해주는 얘랑의 마음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며칠 뒤 어머님이 회사 근처로 찾아와 명품 쇼핑백을 건네시더라고요. 안에는 고가의 스카프가 들어있었어요. 얘, 그날은 내가 미안했어.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매번 나 혼자 제사 음식하는 게 화가 나서 괜히 너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내가 안 그러마.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 사과에 화가 싹 가시지는 않았지만 든든한 내 편인 얘랑도 있겠다. 저를 예뻐해 주시는 아버님과 시부모님들도 있으니 시어머님 한 사람쯤은 내 편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쿨하게 잊어주기로 했죠. 잠시 삐걱이기는 했지만 어머님과도 잘 풀렸고 다시 예전처럼 웃는 얼굴로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로 마주한다고 해서 서로 뜻이 통하는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자 어머님이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거든요. 얘랑과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 집 사정을 다 말씀드렸었는데도 막상 혼수며 예단 얘기가 나오자 생판 모르는 남보다 더 심하게 엄청난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가 신혼집으로 아파트까지 해주는데 너희 쪽에서 그 정도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니? 난 우리가 과한 요구를 한다고는 생각 안 한다. 저도 그건 알지만 저희 집 형편상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니, 그깟 혼수 몇 가지에 예단비 1억이 과하다는 거니? 너 요즘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 남들이 들으면 니네 부모 보고 날 날강도라고 욕한다? 네, 어머님 말씀대로 시댁에서 아파트까지 해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명의까지 얘랑 앞으로 해주신 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요즘 자식들한테 미리 유산 땡겨주고 홀대받는 부모들이 한둘이니? 지금이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잘하겠지만 받을 거 다 받은 뒤에도 그 마음이 똑같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하니? 그러니 아파트 명의는 우리 부부 죽을 때 그때 성민이 앞으로 해주마. 대신 중간에 니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우리도 아파트 못 주니까 알아서들 하고. 아, 그래서 말인데 니들 결혼하게 되면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구나. 전화는 매일 한 번 이상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본가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 자식이 있으면 뭐하니? 큰애는 미국에 있으니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 힘들고 막내딸은 지들 사는데 바쁘다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 번 보는데 바깥 양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적적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 니들이라도 집에 와서 있어야 우리가 덜 적적할 거 아니니? 우리가 아파트까지 해주는데 이 정도 조건도 못 들어준다고 하는 건 아니지?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수시로 전화하시고 문자까지 하시면서 전화 무난 인사에 매주 본가에 와서 잠까지 자라니 말이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손으로 반전세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얘랑한테 그랬죠. 자기야, 우리 그냥 우리 손으로 짓고 하자. 우리가 가진 거에 대출 끼면 아파트는 힘들어도 신축 빌라 반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뭐하러?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해주신다는데 그걸 마다하고 대출 이자까지 내면 살자고? 미쳤어? 게다가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 야, 난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빌라에서 못 살아. 빌라는 주차 문제도 그렇고 치안이 안 좋잖아. 괜히 튕기지 말고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편하다니까. 편하긴 뭐가 편해. 하루에 한 번씩 문안 전화드리고 매주 시댁에 와서 잘하시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평생 그러고 사냐고. 차라리 좁은 집에서 월세 내고 살더라도 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자 얘랑이 한숨을 푹 쉬며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우리 형이랑 내 여동생 욕심 장난 아니야. 우리 형수님은 또 어떻고.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아파트 안 받아내면 나중엔 형이랑 성은이가 다 뜯어갈 게 뻔한데 그걸 포기하자고? 그깟 전화 한 통하는 게 뭐가 어려워. 주말마다 캠핑 간다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집에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난리냐고. 야, 까놓고 말해서 다른 집들은 부모 능력이 안 돼서 집 못 해준다는데 넌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날리자는 말을 하냐? 그렇게 싫으면 너희 집에서 신혼집 해오든가. 막말로 나는 니네 친정에서 아파트 해준다면 하루에 3통도 전화드릴 수 있어. 주말에 처가에서 이틀 자라고 해도 할 수 있다고. 우리 부모님이 집까지 해준다는데 넌 너무 네 이속만 챙기려는 거 아니냐?
솔직히 듣기 좀 그래. 결혼식을 앞둔 상태라서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얘랑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슬렸어요. 알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한두 푼도 아닌 집을 해주신다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하지만 덜 먹고 덜 쓰고 살더라도 저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나 혼자 편하자고 계속 고집을 부렸다간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파토가 날 것 같아서 시어머니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도한 혼수와 예단비까지 감당하려니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은 몇 가지 안 되는 혼수라고 하셨지만 혼수 목록에 적힌 대로 준비를 하자니 대략 2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예단비까지 하면 제가 결혼하는데 3억 이상이 드는 셈이었어요. 저희 집 형편은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제가 모아둔 돈에 부모님 도움까지 받으면 1억 8천 정도가 최선인 상황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한테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혼수는 어차피 우리가 쓸 거니까 저렴한 걸로 사서 경비를 줄이자고 하더군요. 엄마가 1년에 우리 집 몇 번이나 오시겠어? 그리고 쓰는 사람이 편하면 그만이지.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난 괜찮으니까 그냥 저렴한 걸로 사. 얘랑의 배려 덕분에 저는 가까스로 예산에 맞춰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신혼집도 다 정리해놨고 결혼식도 별 탈 없이 잘 끝이 났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지에 막 도착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어머님이 먼저 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톡을 마치려는데 어머님이 현관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거예요. 결혼 선물로 들어온 액자를 집안에 넣어두시겠다고요. 잠깐이었지만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러자 얘랑이 그러는 거예요. 알려드려. 우리가 돌아가서 비번 바꾸면 되니까. 생각해보니 그러면 되겠다 싶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일은 생각도 않고 신나게 신혼여행을 즐겼죠. 그리고 일주일 뒤 항공편이 바뀌면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하게 된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채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글쎄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채워놓은 혼수들이 싹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하던 그때 현관문 번호키가 눌리더니 어머님과 시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오늘 판 냉장고는 제가 받은 거 같지? 세탁기랑 TV는 너무 싸게 판 것 같다. 그 외의 건 적당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식기세척기 하나 남았나? 내일 오빠랑 올케 오기 전에 팔려야 되는데 걱정이네. 근데 내일 와서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갑게 뭐라고 하면 어쩔 건데? 애초에 내가 해오라는 모델로 해왔으면 번거롭게 당근마켓에 팔 필요도 없었잖아. 우리가 아파트까지 해줬으면 거기에 맞는 혼수는 해왔어야지. 어디서 죄다 싸구려로 사다 놓고는 혼수 해왔네 포만 잡고 있어. 이번엔 내가 제대로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까 두고 봐. 지난번에 네 할아버지 제사 때만 해도 그래. 평소에 그게 얼마나 성민이를 구워 삶아놨으면 그 착한 내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달려들었을까.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온 가족이 고생이라고. 어디서 그런 게 들어왔는지? 엄마가 너무 무르게 대한 거 아니야? 어떻게든 이 결혼 안 시킬 자신 있다더니 이게 뭐야? 걔가 이렇게 독한 애일지 낸들 알았겠니? 일부러 걔 바쁠 시간이랑 잘 시간만 골라 수시로 전화하고 사사건건 문자에서 트집 잡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괴롭혔는데도 그게 파혼하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걸 어떡해? 일부러 집 명의도 성민이 앞으로 안 해주고 혼수에 예단비로 1억이나 요구했는데도 이게 기어이 맞춰오잖아. 이렇게 꼼수를 써서 싸구려로 혼수해온 거 알았으면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억지 써서라도 파혼시키는 건데 아우 이 여우 같은 게 아주 감쪽같이 날 속였잖아. 하여간에 없이 사는 것들이 괜히 칠극에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죽어라 버티는데 나처럼 온실에서만 자란 사람이 무슨 수로 이기겠냐고. 지독해도 너무 지독한 년. 내가 아주 살이 다 떨린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괴롭힌 것도 그렇고 과도한 혼수에 억대 예단비는 얘랑한테서 저를 떼어놓기 위해 그랬던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얘랑 봐서 참고 아버님 봐서 참고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라 믿고 참아왔으니 병신짓을 한 셈이었죠.
안방에서 어머님과 시누이가 하는 얘기를 훔쳐듣던 우리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거실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모녀가 우리 두 사람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뭐예요. 니들이 여긴 왜 있니? 신혼여행에서 내일 온다고 그랬잖아.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정원이가 과민하게 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엄마가 우리 갈라놓으려고 한 짓이었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건데? 정원이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길 빌어야지. 어떻게 신혼살림까지 몽땅 내다 팔 수가 있냐고. 엄마, 정말 내가 아는 우리 엄마 맞아? 그러자 어머님은 눈에 힘을 주고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어디서 데려와도 저런 거지 같은 걸 데려와. 넌 네 부모 체면은 생각도 안 하니? 학벌도 딸려, 인물도 딸려. 심지어 사는 꼴은? 아, 내가 아주 쟤 때문에 이젠 친정나들이도 갈 수가 없어. 네 외삼촌이 네 결혼식 한다니까 며느리는 어느 집안 딸이냐고 묻는데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었다. 내가 왜 쟤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니? 내가 왜? 끝까지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니 화도 아까워서 안 나더라고요. 이런 인간한테 내 에너지를 쏘는 것 자체가 낭비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만 다 털어버리자 결심했어요. 이 남자 아니면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더러운 꼴을 다 봤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괜한 수고하셨네요.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결혼식 올리기 전에 끝내드렸을 텐데 신혼여행 간 사이 자식 집에 들어와 혼수까지 훔쳐서 팔아야 될 정도로 제가 싫으시다는데 별 수 있나요? 헤어지는 수밖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돈은 많은지 몰라도 머리는 좀 딸리시나 봐요. 헤어지라는 말 한마디면 될걸 굳이 이런 고생을 사서 하셨으니 말이에요. 자기야,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이쯤에서 파혼하자. 나도 나 싫다는 사람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거든. 대신 난 이번 일로 손해본 건 다 돌려받아야겠어.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파혼에 따른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야겠거든. 멍청하지만 돈 많은 자기 어머니가 그 정도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즐거웠다.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를 끌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날 밤 저희 부모님은 파혼을 하고 온 저를 보시곤 기가 막혀서 한숨만 푹푹 쉬셨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제라도 그 집이랑 연을 끊은 게 다행이라며 애써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돈보다는 내 딸 자식 행복이 중요하다시면서요. 파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예비시댁에 소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비 시아버지께서 예랑과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으시곤 예비 시어머니를 대신해 용서를 비셨어요. 혼수와 예단비는 물론 위자료도 충분히 지불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어요. 그날 아버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얼마 뒤 예비 시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제게 반환된 혼수 비용과 예단비 그리고 위자료는 어머님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받은 돈에서 지불됐다고 하더군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감을 떼어내려다 결국 자신이 이혼을 당하게 된 셈이죠. 저와 얘랑은 파혼은 했지만 여전히 연락도 주고받고 가끔 만나서 공연도 보곤 해요.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서 억지로 떼어낼 생각은 안 하기로 했거든요. 게다가 우리 파혼의 원인인 어머님도 이젠 안 계시니 서로 불편한 것도 없고요. 주변에선 그러다 다시 결혼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그거야 모르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얘랑도 저도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